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추석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 추석 추천 영화. 네. 네, 김프로쇼가 추천하는 추석 연휴 추천 영화. 추추. 네. 오늘은 네. 황대리가 추천한 두 번째 영화입니다. 그렇죠. 타이타닉. 야, 이거 언제쯤 나옵니까? 삐짐 쫙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야. 1998년. I'm flying! 뭐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 I'm flying. 20년 됐네. 와, 야. 타이타닉 본지가 20년. 20년 됐네요. 영화가 20년. 1997년작이에요. 와, 진짜 오래됐다. 제임스 카메룬. 가까운 이유가 있어요. 네. 다 까면 재미없으니까 인생의 영화 중에 한 편이었거든요, 타이타닉이. 이게요? 네, 내가 중학교 때 봤던 언제 것 봤어요? 같은데. 중학교 때 봤어요? 중학교 때인지 초등학교 겨울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였겠지. 초등학교 때였겠구나. 그때 인생 영화 중에 하나였어요. 이야. 근데 지금 초등학교 6학년짜리의 인생이라고. 인생. 이게 어느 정도 충격이었냐면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영화에 뭔가 동참하고 싶은 마음에 타이타닉 프라모델을 사가지고 그냥 한 겨울을 이거랑 보냈어요. 야. 방구석에서 안 나오고 칠하고 조립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수장시켰어? 아니 유리관 짜가지고 거기다 넣어놨는데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아, 진짜. 아, 그 정말. 이거 되게 애정이 남달랐는데 그러고 나서 20년이 지났잖아요. 네. 지금 와서 나도 영화도 많이 보고 뭐 이거 좀 챙겨보고 드는 것도 있고 머리도 좀 커지고 네. 이러니까 이렇게 와서 너 인생 영화가 뭐야 했을 때 타이타닉 하기가 좀 민망한데. 조금 민망하지. 그렇지. 약간 마치 좀, 쥬라기 월드 이런 거 같은. 약간 좀 좀 빠지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솔직한 심정인데 그러다가 우연히 글 하나를 봤어요. 내가 타이타닉을 왜 찾아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화 동호인들이 많이 상주하고 계시는 DVD 프라임이라는 사이트 있거든요. 네. 거기에 제임스 카메론의 영화 인생과 작품 세계라는 글을 김정대 님이 쓰셨는데 이게 명문이에요. 명문. 아, 그래가지고 그때 갑자기 우리 공유해줬잖아. 단톡방에 링크 올려줬었잖아. 그래서 너무 긴데 갑자기 웬 타이타닉이야. 아무도 안 보셨겠지만 네. 사실 거장이거든요. 아, 거장이죠. 부인할 수 없는 제임스 거장. 카메론이? 네. 거장이죠. 거장이지, 네. 당연히. 뭐. 근데 제일 존경하는 감독 누구야? 세르지오, 코폴라, 이러는데 제임스 카메론이요. 한 사람도 없단 말이지. 그런 느낌이죠. 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나도 그런 시선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글이 이 글인데, 사실 만드는 작가주의, 흔히 얘기하는 작가주의 감독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이 그런 감독들이 거장으로 많이 칭송받고. 그런데, 아니, 장르 영화를 장인 정신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 그럼요. 거기에 거장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네. 거기에 탑이잖아요. 그리고 영화계 판도를 뭐 찍을 때마다 바꿔놨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영향력이냐 그러면 지금까지 전 세계 박스 오피스 통틀어가지고 1위 네. 한 영화가 아바타거든요. 네. 아바타가 나오면서 극장에 3D 기계들을 이제 넣기 시작했고, 지금 벌어들인 돈이 20억 달러 이상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얼마야? 2조죠, 2조. 네. 영화 한 편으로 2조 만들었는데, 그 전에 1위가 타이타닉이었어요. 자기 기로 자유롭게 했던 거지. 그러니까 전 세계 흥행 1, 2위를 만든 감독이다. 이게 알겠어, 흥행하는 영화 잘 만든 감독이겠지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만듦새가 남다르더라고요. 네. 2번 봤던 것 같은데, 처음에 개봉했을 때. 그리고 3D로 다시 재개봉했거든요. 그 3D로 재개봉하게 되면서 전 세계 1위를 했던 건데, 아바타 개봉하기 전에. 네. 이런, 흥행 성적도 가지고 있고, 만들어왔던 영화들도 공이 진짜 영화의 판도를 한번 흔들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타이타닉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스튜디오 블록버스터의 걸작.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이 들어가고, 뭔가 사이즈가 필요한 경우에는 흔히 이제 CG로 해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타이타닉도 물론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CG들이 들어가긴 했지만, 세트를 지었거든요, 타이타닉. 그렇죠. 옛날 방식을 동원해서 구현해낸 마지막 걸작이 아닌가. CG로 이제 완전히 넘어가는 그 분기점으로 잡은 감독이 제임스 카메론이기도 하고, 그 전에 마지막 옛날 방식으로 찍은 클래식 스튜디오 형태의 블록버스터를 만든 마지막 영화도 이제 제임스 카메론이 만들어서, 이 감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궁금해졌는데, 찾아보면서, 정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너무 좋아하는 영화인데, 지금 와서 다시 보면, 좀 짜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못 보고 있는 영화들도 있잖아요. 다시 봤더니, 그런 우려를 잠식시켜준, 네. 그런
감독이자 영화였습니다. 저도 사실 97년에 극장에서 보고 그 이후로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가지고 본 기억이 있나 모르겠네. 뭐 중간중간 뭐 어디 이런 케이블 TV 이런 데서 네. 부분 보다 왜 뭐 광고 나오면 딴 거 틀고 딴 데 가고 뭐 요렇게는 봤어도 아니, 뭐 나 봤고 뭐 다 아는 영화잖아 하고 네. 그냥 넘어가게 되잖아요. 작정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본 적은 없는 것 같네 생각해보니까. 러닝타임 길기도 길고. 길죠. 네. 거의 뭐 2시간 반 정도 되고 이때 뭐 아시겠지만 오스카 11개 부분 역대 최다 수상도 했고 네. 배너와 타이 기록을 세웠었죠 그때. 네. 재밌던 지점이 그때부터 이제 디카프리오의 흑역사가 시작되죠. 후보로 지명도 안 되고 심지어 어느 정도로 삐졌냐면 그때부터 오스카랑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그 타이타닉 이번 주에 블루레이를 사서 모든 걸 다 봤는데 모든 코멘터리에 디카프리오 안 나와. 진짜? 심지어 이제 왜 그래요? 그때 기분이 되게 상했거든요. 그리고 3D로 재개봉했을 때 또 그때 배우들 뭐 작곡가 감독 다 모였는데 그 자리도 안 가. 분위기 삐져가지고. 네. 근데 제임스 카메론의 코멘트 중에 좀 기억 남는 게 있더라고. 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 배우들은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배우들이 됐다. 근데 그로 인해서 배우들이 겪어야 될 고통도 너무 잘 알아서 감독 입장에서는 좀 미안한 게 사실 있다. 디카프리오도 그렇고 케이트 윈슬렛도 그렇고 그냥 장르 영화, 그냥 재밌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너무 알려져 버려서 혹 행여나 자기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전 세계에서 그냥 유명한 사람이 돼버려서 그런 지점에서 분명히 그 다음 작품에서 만들지 못하는 영화, 그 다음 작품을 통해 가지고 보여줄 수 없는 연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까지 안다. 그런 면에서 좀 미안한 게 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런 멘트를 감독이 I'm King of the World 막 수상소감한 그 감독의 모습만 봤던 제 입장에서는 뭔가 이 감독의 생각이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깊이를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블루레이나 DVD를 찾아가지고 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일 수 있겠네요. 저는 그쵸. 본 적은 없어서. 만들 때 굉장히 뭐 이렇게 많은 시도들과 이게 또 어마어마한 규모였으니까 네. 그런 걸 찾아보는 재미도 또 있겠네요. 세트장의 어떤 뒷얘기라던가. 그러니까 뭐 뒷얘기들을 제가 봐서 좀만 해드린다면 일단 감독의 주요한 정서인 것 같은데 뭔가를 획득하고 그 획득한 정서를 가지고 상실감을 주고 이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처음에 마음을 주게 만들었던 어떤 대상이든 물건이든 간에 끝에 가서는 꼭 결말을 보여줘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한 편만 두고 봤을 때도 이게 굉장한 것 같은데 우리 지난번에 언급한 I Can Speak에서 던지고 주워다지 못한 지점이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사람들이 인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얘기하면 이제 획득과 상실. 타이타닉을 만드는 영화의 접근 방법 자체가 남다르던데 다시 보면 이게 액자식 구성이거든요. 이제 처음에 이걸 투자받게 된 것도 되게 멋있어. 막 어록인 것 같아. 폭스에 가가지고 타이타닉 딱 그림을 한 장 딱 펼쳐놓고 영화 투자받아야 되잖아요. 제작비가 2억 불이에요. 네. 당대 최고고 지금도 2억 불 들여서 찍는 영화가 잘 없을 정도로 2억 불 영화를 투자를 받아야 되는 그 자리야. 네. 그림을 딱 펼쳐놓고 타이타닉 and 로미오 and 줄리엣 in there. 오케이. 이걸로 투자 2억 불 끝냈어요. 야. 그치, 그거 말은 쉽지, 그걸 찍으려고 하면. 그치. 타이타닉이고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다. 그 얘기 쓸 거다. 이거 하나로 투자를 결정 지은. 그만큼 그림이 확실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야 되잖아요. 재난 영화인데 획득과 상실에 대해서 하는데 타이타닉을 침몰한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 전에 다른 타이타닉을 다룬 영화들은 그 침몰 과정을 열심히 보여줬는데 공이 실패한 지점, 그다음에 강조한 지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타이타닉에 대한 애정을 갖기도 전에 그냥 침몰을 향해서 달려가는 영화였던 거예요. 근데 감독은 그거는 문법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타이타닉을 먼저 사랑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다. 그래서 굳이 탐사하는 장면 나오고 옛날에 아름다웠던 모습, 이전에 지금의 모습 보여주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과정을 먼저 가지고 가더라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타이타닉이 침몰하게 될 때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움을 가지게 된다. 이 정서가 공이 영화에 다 살아있어요. 이건 타이타닉 배만 두고 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인물들, 예를 들면 파브리지오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마음이 약간씩 쓰이게 되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네. 처음 이제 담배를 피다가 이제
만나게 되는 뽀글뽀글한 친구뿐만 아니라 여러 조연들이 있는데 이 여러 조연들에게 관객 입장에서 마음이 갔다라고 판단되는 모든 캐릭터가 죽는 모습을 다 보여줘요. 이게 감독이 되게 섬세한 것 같거든요. 인도에서는 타이타닉에서 뭐가 제일 인상 깊은 장면을 꼽았냐면 접시가 깨지는 장면이래. 인도에서 저 귀한 접시. 그게 막 배가 들면서 와장창 깨지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깨지는 모습은 사람들 이 장면에서 왜 그렇게 마음이 갔을까? 그 전에 한번 짚어줄까? 디카프리오랑 케이트 윈슬렛이 도망갈 때 그 찬장을 한번 찝어줘요. 한번 스쳐 지나가면서 이게 여기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더라고. 그 다음에 깨지는 장면이 나와요. 공이 이런 식으로 마음을 주는 것과 그 마음을 획득하는 것과 상실하게 되는 것. 이 지점에 대해서 감독이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놀라운 게 배를 실제 길이보다 한 20m인가 짧은데 이게 짧은 게 아니라 중간에 덜어내서 그런데 거의 실제 크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걸 세트를 지어서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연습을 해볼 수가 없잖아. 이미 1년 전에 지금은 프리비주얼이라고 하는데 제임스 카메론이 조그만한 카메라를 들고 모든 컷을 다 찍어놨어요. 이미 영화 촬영 들어가기 1년 전에 영화를 다 찍은 거예요. 그 작은 걸로. 막 흔들리는 손으로 찍은 컷이 이렇게 그 당시에는 뭐 캠코더들이 잘 안 좋았으니까. 그걸 뭐 콘티는 물론이고 이미 영화를 다 찍어놓고 들어간 거예요. 와, 그 정도로 철저하게 계산하고 들어가는데 이 감정선까지 미리 다 챙겨놓은 거지. 그리고 심지어 그 배를 직접 물에 띄워놓고 찍었으니까 거의 사람들이 구명보트에서 정말 조난당한 기분으로 촬영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그러니까 이런 미리 준비하는 작업 가운데서 이런 섬세한 배려가 다 들어가 있다. 고증을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고증이라고 하면 그럼 뭐 배나 인테리어나 복장이나 뭐 말하는 거 이런 걸 잘 구현했겠거니. 근데 여기서 한 깊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장면이 디카프리오가 턱시도를 얻게 되는 과정 있잖아요. 그 세팅을 넣기 위해서 실제 거기 나오는 모든 배우들이 실제 존재했던 배우들의 얼굴도 거의 유사하고 거기에 그 알려진 그 캐릭터들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주는 그 약간 졸부처럼 금광을 발견해가지고 졸부가 된 아주머니 있잖아요. 그 아주머니가 실제 그만한 아이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디 여행을 갔다가 돌아가는 길인데 턱시도를 살 수 있었는지 그 아이가 그 나이 때쯤 됐을지 이걸 고려해서 설정을 넣었더라고. 캐시 베이츠가. 네. 와, 그런 설정까지. 그 다음에 사실 디카프리오라는 존재와 케이트 윈슬렛이라는 게 허구의 존재를 넣어놓은 거잖아요. 그 전체 역사 안에서. 그게 묵었던 방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다른 사람이 묵고 있었으면 말이 안 되잖아. 그 방이 비어 있었대. 빈 방에 집어넣어주고. 빈 방에다가 그걸 세팅을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 근데 이게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고증을 통해서 그런 디테일이 나왔는지 그런 디테일을 표현하기 위해서 고증을 찾아갔는지 뭐 감독은 당연히 고증이 먼저라고 하는데 하여튼 감독이 이 사건을 접하는 태도가 이게 영화 한 편 그냥 사람들한테 재밌는 영화 한 편 보여줘야지라고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태도. 그러고 나서 타이타닉을 영화 찍고 나서 10년 동안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해외에서 다큐만 찍었거든요. 그 탐사단이 먼저 나오잖아요. 빌 팩스턴이 탐사를 하고 하면서 이 시가를 나는 이거 찾고 나서 피겠다고 타이타닉 찾고 나서 피겠다 해서 마지막에 이 시가를 이제 물고 피면서 그 보물을 나는 뭐 찾겠다고 해서 목걸이 그게 결국은 이제 여주인공의 사연이 드러나게 된 계기가 되는 건데 제임스 카메론이 약간 이런 탐사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비스라는 옛날 영화가 있었는데 이제 그 10년의 세계를 다룬 영화인데 그 영화로 자기는 이제 바다의 깊은 곳 중에 우리는 극히 일부만 알고 있다라는 걸 모티브로 해서 SF 약간 호러 비슷한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흥행에 실패했죠. 근데 이 영화를 찍으면서 관심을 갖게 된 이 심해에 대한 본인의 관심이 어디까지 갔냐면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탐사한 잠수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임스 카메론이 직접 타고 내려간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깊이 내려가 본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그리고 타이타닉도 타이타닉을 찍으려고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거의 빌 팩스턴이 연기한 그 탐사대 같은 팀을 꾸려서 자기들이 직접 내려가서 다 봐요. 그걸 다 보고 올라와서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 엄청 했더라고요. 어떻게 침몰했나. 그 보면 저는 그때도 영화를 처음에 볼 때도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타이타닉 배가 가라앉기 전에 거의 똑바로 서잖아요. 그럼 중간이 뽀개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몇 등 칸부터 어디까지가 어떻게 되고 그럼 얘네는 이렇게 굴러 떨어져야 되고 이걸 계속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반으로 쪼개진 배를 수조 위에 띄워놓고 각도를 다 맞춰가면서 이 상태일 때는 이렇게 되고 이 상태에 이렇게 되고 이거를 계속 그대로 고증을 해서 찍으니까 거의 탐사대의 시점으로 이걸 재현하고 싶어하는 욕망도
큰 게 아니었나? 다큐 보면 또 그런 장면도 나와요. 현장에 일단 역사학자가 있어요. 거기서 역사적으로 타이타닉을 되게 열심히 조사한 역사학자가 있으면서 실제랑 뭔가 좀 톤이 다른 게 있으면 지적하는 역할을 감독한테 하는데 그걸 데려다 놓고 영화를 찍는데 하나 또 장면을 예를 들면 구명보트를 내리잖아요. 13번 구명보트와 15번 구명보트가 있어요. 이 촬영하고 난 다음에 그 역사학자가 감독한테 얘기해요. 좀 더 붙어야 된다고. 13번과 15번이 거의 겹칠 뻔해서 사람 손이 닿았던 기록이 있다고. 아, 그래. 그걸 피해서 옆으로 밀어냈던 그 기록이 있으니까 지금 촬영한 건 너무 공간이 있는데 좀 더 내려야 된다. 네. 뭐 이런 것까지 챙겨서 하고 있으니까. 이게 둘이 스타일이 맞았네. 제임스 카메론. 왜냐하면 나보고 말 그랬으면 아무도 그걸 신경 안 써. 그걸 왜 그래? 뭐 이랬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제임스 카메론 감독 본인 자체가 그런 걸 맞춰서 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저는 예전에 그 DVD 코멘트를 다 보진 않았는데 그 기억이 나거든요. 잭 도슨. 거리의 화가잖아. 디카프리오. 그래서 케이트 윈슬렛을 그려주잖아요.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을 제임스 카메론이 그린 거야. 진짜. 나오는 손도 제임스 카메론 손.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을 했지. 뭐하는 짓이냐. 저까지 자기가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본인 감독의 성격이나 취향이 다 반영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을 거장으로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건데, 이 거장이냐, 아니냐라고, 또 거장이라고 부르면 좀 약간 집요함. 그 다음에 감독이 만들고자 하는 그 세계관. 그 일관된 그 메시지를 얼마나 수많은 영화를 통해 계속 일관적으로 유지해 나가냐. 네. 이 태도를 가지고 좀 약간 존중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왠지 그렇지 않은 장르 영화 감독이라고 그러면 대충 찍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가도 돼. 그냥 뭐 재밌으면 되잖아. 이렇게 만든다고 오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철저하게 계산된 그 감정선과 그걸 구현하기 위한 정말 마지막까지 끝까지 노력. 성격 더럽게 유명하거든요. 제임스 카메론. 똑같은 노력인데 나온 결과물이 좀 쉽고 좀 재밌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폄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큐 보면서. 그래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임스 카메론의 어비스 얘기하신 그 영화부터 터미네이터 2 만든 이야기도 뭐 장난 아니던데. 뿐만 아니라 뭐 아바타까지 이야기 세계관이 연결되는 지점이 있더라고. 타이타닉을 또 예를 들어서 한다면 아바타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1등석에 있는 사람과 3등석에 있는 사람. 그들과 그 둘 간극 간의 교감. 너무 쉬운 얘기인데, 이거를 타이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아바타도 막 같은 얘기잖아요. 소통합시다. 이 얘기 그렇죠. 아니야. 소통합시다. 나 이런 영화 만들 거예요. 우리가 미지에 잘 모르는 계층, 모르는 대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요. 네. 뭐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감독이니까, 진짜 거장으로 인정받을 만하다. 두 가지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제임스 카메론 영화를 보면 터미네이터도 그랬고 스필버그도 비슷한 지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세대 감독들이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험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뭔지 알아낼 수 있다. 그 걔네랑 말이 통할 수 있다. 뭐 이런 약간의 낙관주의와 탐험심이 이제 영화에서 발현이 되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층과 계층 간의 어떤 격차를 그냥 한 번에 일소시켜 버리고 싶은 욕망이 자꾸 보여요. 근데 뭐 연관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터미네이터 1편을 찍기 전 일화가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혼자 시나리오 공부하고 생각하고 이런 기계 만지기 좋아하고 뭐 고치기 좋아하는, 그러면서 굉장히 그 미국은 도로가 길잖아요. 거기를 횡단하는 트럭 운전사였어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리고 기계에 빠삭한 거야. 그러니까 터미네이터 같은 시나리오가 언제 떠오른 거예요, 머릿속에. 기계들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이걸 어떻게 대응할 수 있지?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 아니야? 사실은? 책상에 앉아서 머리 쓰고 뭐 이게 아니라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세계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욕망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가 굉장히 핫해져가지고 얼마에 팔았냐면 $1에 팔았어요. 1달러에 줄게. 대신 내가 연출해야 돼. 그전까지 거의 뭐 경험이 전무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세계를 구현해내고 증명해온 시기를 계속 거치면서 점점 더 큰 영화를 만들어온 감독이니 아마 뭐 타이타닉이 사실은 그 정점에 있었던 대표작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 작품성과 흥행 양쪽에서 인정받는 거의 첫 영화였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오락 영화인데 무시할 수 없는 너무 고퀄의 영화를 만드는 흥행 감독이었는데, 타이타닉을 찍어주니 그래 너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정서, 낭만, 그 잊혀진 것에 대한 약간 노스텔지아, 이거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내가 그전 영화에 다 했고, 근데 이걸 내가 이렇게 해서 보여줬을 때 네가 이거를
폄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그냥 전 세계에 증명이 돼버렸죠. 너무 유명해서 좋아한다 내지는 뭐 최고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멋쩍었던 네. 분들 계시면 20년 전 영화기는 한데 네. 이번 연휴 기간에 한번 다시 보시면서 그 숨어있는 디테일들이나 그 황 대리가 설명해주신 뭐 그런 내용들을 한 번씩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약간 느낌이 남산 왕돈가스 느낌이야. 그거 좋아한다 하게 뭐라고 맛있잖아, 여러 맛있잖아. 뭐 그런 느낌. 네. 벌써 시간이 됐나요? 이거 마무리하는 멘트가 나오네. 마무리해요. 네. 뭐 자세한 건 DVD나 사서 주말에 보셔도 네. 연휴간 보셔도 좋은 게 일단 블루레이를 사시면 3D 버전과 2D 버전이 있고 부가 영상 CD가 하나 따로 있어요. 거기에는 삭제된 장면 1시간 반 정도와 제임스 카메론이 3D 개봉까지 하고 나서 자기가 만들었던 애니메이션 배의 그 타이타닉의 진실을 밝혀본다. 뭐 애니메이션으로 설명하는 장면 있잖아요. 틀렸다. 배가 똑바로 떨어지는데 좌현으로 9도 정도 기울었는데 그걸 표현 안 했다. 하여튼 뭐 그런 진짜 해양 전문가 데려다 놓고 만든 다큐 1시간. 그 다음에 뭐 메이킹 영상들. 네. 다 따져보면 한 5시간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영화 한 편 다시 보시는 것보다 네. 그 DVD나 블루레이에 담겨있는 부가 영상을 한번 찾아가지고 꼼꼼히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본인은 그거 보고 혼자 조카들 니네 이런 거 봐야 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면 되게 좋아할 수도 있겠다. 이 팟캐스트 들으면서 영화 가지고 좀 이렇게 뭐랄까 지식을 뽐내는 정도로도 쓰시잖아요. 네.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한번 써먹으시고 좀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싶으면 블루레이를 사서 한번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 어린 조카들한테 함부로 보여주면 그 프라모델을 사줘야 될 수도 있다. 요즘은 안 나올 수도 있지. 자, 아무튼 그래서 황 대리가 두 번째로 추천해주신 영화 타이타닉 추천을 해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화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